대학이 말이에요. 초등학교처럼, 중학교처럼, 고등학교처럼 국가가 학비를 책임지는 무상교육이 돼요. 대학이 말이에요. 초등학교처럼, 중학교처럼, 고등학교처럼 평준화가 돼요. 그래서 말이에요.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 지긋지긋한 입시 경쟁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대학 학비로 부모님의 등골을 휘게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나온 대학으로 나의 인간 등급이 정해지지도 않아요. 꿈꿔? 천만에 이미 시작되고 있는걸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의 비싼 등록금을 내는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 미국, 호주, 일본 다음으로 등록금이 비쌉니다.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임에도 대학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액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 최고 등록금도 유치원 때부터 대학에 갈 때까지 쏟아붓는 사교육비에 비하면 껌값이죠. 초중고등학교가 무상교육임에도 이 막대한 사교육비가 발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스카이, 전체의 단 1.7%입니다. 나머지 엘리트 대학을 모두 합해도 3%입니다. 이 3% 승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들을 만들어 필요한 정보를 독점 공유하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못 갔다는 이유 하나로 패배자로 낙인 찍힌 97%의 삶은 어떨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은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를 죽어라고 시키는데도 교실 밖 청소년들이 제일 많아요. 높은 집값을, 막대한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습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국민이 없어지고 국가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나라가 10번을 망한다 쳐도 뭐 현실적인 대안이 있나요? 지금의 등록금을 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는 7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 액수의 반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투쟁의 성과로 박근혜 정부 때부터 대학에 4조 원을 국가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OECD 평균 이상으로 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면 됩니다. 지금 정부는 대학에 거대한 액수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운영비로 전환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장학금 지원은 그 액수가 아무리 커도 소수의 학생들만 등록금을 낮추는 효과뿐입니다. 대학이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아도, 교육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도 국가가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면 초중고등학교의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해서 무상교육이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무상화로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등골이 휘는 대학의 등록금 부담으로부터 학부모들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사회와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의 공공성 또한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평준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큰 힘이 실릴 것입니다. 대학이 학생을 공동으로 선발하고 학점을 공동으로 주고 학위를 공동으로 부여하는 이런 서열 없는 대학 체제가 지금 프랑스 파리의 대학들이죠. 우리에게도 꿈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공립대학의 총장들이 모여 우선 국공립대학이라도 먼저 대학 평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거점 국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도 시작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이 대학 통합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대학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시켜 사립대학의 공공성 또한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면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고등교육 예산을 장학금이 아니라 사립대 운영비 지원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대학 교육에 대한 지원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더 확대하면 1단계로 국가가 사립대학 운영비의 50%를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독립형 사립대학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사학법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과 정부 측 위원으로 된 대학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 대학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학을 날리는 식의 대학 구조조정이 아니라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재편하여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영국은 대부분의 대학이 공영형 사립대이고 때문에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빼고는 대학의 서열이 없거나 완화됐습니다. 지금의 독립형 사립대학과 달리 공영형 사립대학이 되면 국공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을 결합하는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학 통합 네트워크 안에서 대입 자격고사를 통한 공동 선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학점 교류를 보다 본격화하는 공동학점, 어느 대학을 가도 같은 졸업장을 받는 공동학위를 실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점점 확대되면 대학의 서열은 고시대의 유물로 사라지고 대학 평준화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립대학이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지 않고 버틴다면 국가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죠.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학교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옆의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해 학비가 갈수록 내려가는데 언제까지 학비를 천정부지로 높여서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학 평준화 문제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아주 일찍부터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는 입시 경쟁이죠. 세계에서 가장 긴 살인적인 학습 노동으로 청소년기의 활력을 다 빨린 즈음에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으로 부모의 등골이 내려앉을 즈음에 극소수만이 엘리트 대학 합격이라는 성공의 문에 들어서고 나서야 입시 경쟁의 긴 여정은 마무리됩니다. 이 여정에서 승리한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승리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 앞에 펼쳐진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경쟁과 적대가 지배하는 정글의 세계죠. 불의와 불평등이 난무하는 정글보다 못한 세계죠. 이 쓸데없는 여정.
패배감으로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여정. 더 늦기 전에 멈춰서야 합니다. 교육이 교육답고 나라가 더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대학의 무상화와 평준화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